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세은. 아이고. 임세은. 아니, 우리 여기 뻔히 이렇게 전문 앵커가 계신데 네. 또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여정 말을 열심히. 좀 빌리자면 네. 나는 임세은 링간 자체가 좋다. 아니 근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목소리에 성형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부터 목소리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예. 조금 목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티날까봐 지금 약간 톤을 높여서 아, 얘기하는 그래요? 중입니다. 네. 예. 네. 감기는 아니죠? 네? 아, 감기 아니에요. 감기 안 걸립니다. 제가 이런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예. 감기 잘 안 걸려요. 네, 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항상 전 장유유서니까. 예. 저희 스픽스의 이제 논평 전문 우리 예. 정기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야, 이번 주 주제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었는데 아마 그 토요일판 왁자지껄 보시는 시청자들 한껏 업되도록 제가 좋은 정보 오늘 팍팍 쏟아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만 나오면 이제 히트 방송이 되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게 끝입니다. 네, 저희 우리 김용민 목사님, 그 정광훈 흉내를 잘 내시는 김용민 목사님. 자,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흉내 모션으로. 네. 이빨이면 됩니다. 자, 전광훈 지난 주간에 뭐 집행유예긴 하지만은 네. 징역 1년 반 나왔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전광훈에겐 치명타였다. 왜 그러느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전광훈 눈치 안 보는구나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또 좀 이따가 한번 예. 하도록 하는데 네. 근데 여전히 전광훈 씨는 지지자들한테 면이 안 섰는지 뭐 대통령 가까운 메신저로부터 뭐 연락을 받았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그 메신저가 뭐라고 했냐면은 신혜식을 지난번에 그 서류 날리고, 면접에서 나갔잖아요. 예, 예. 서류 면접에서 바이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도저히 개입할 수 없어서 신혜식을 아웃시킨 건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예, 정말 내가 그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아니 지금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왜 합니까? 예, 이거는 뭐 진짜 이건 거짓말이니까 무식한 놈들만 내가 알고 믿어라. 있는 이제 당에서는 이제 가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이 적극 개입해서 신식 날렸다라는 게 그 반대 얘기라고 반대가 해요? 맞는 얘기 반대가. 예. 대체 뭐가. 하여튼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해요. 예, 그렇죠. 이게 정광훈 씨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총리 뭐 국정원장 다 먹기로 했다 이런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그냥 막 대놓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막 완전 대놓고 사기를 쳐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신혜식 대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보수 아스팔트의 상징적 존재예요. 그 그럼. 사람이 지금 윤석열을 만세 불러서 우리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그 역사는 부정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서류 탈락했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난 명예가 훼손 나간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분개를 한단 말이야. 나도 같이 운동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정광훈이가 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또 신혜식을 팔아먹어서 이제 신혜식을 그 지명직. 결선투표가 가면 되면은 신혜식을 지명직 찍는 사람 우리가 밀어서 당선시키겠다 그래서 신혜식을 또 올려놨어 이거를 신 대표는 이제 어떤 지명직도 안 가겠다 딱 했는데 야, 난 전광훈이 이 보수 운동 들어온 게 2005년도입니다. 신혜식 2000년도에 김진욱 때부터 했어. DJ 때부터 신혜식이 했어요. 선배야. 정강훈 아무리 그래도 이 신혜식 더 팔아먹으면 안 돼요. 뭐 진짜 지옥 가 그러다가. 근데 지옥가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지옥가를 하면 천천히 어떡해. 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은 지옥가 이렇게 되거든. 지옥가. 예. 정확하게 한 글자. 천천히 해야 한 돼. 글자. 천천히. 네. 그거는. 네. 네. 지옥가. 이 말씀은 이제 신혜식 대표를 달리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아니 신 대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이 이탈하니까 지지자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신혜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정광훈은 이번에 구속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법정에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뭐 얘기할 겨를도 없이 예. 아마 지지자들이 추종자들이 야 이거 윤석열이 정광훈 배반했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됐다고 유죄 판결을 받고 게다가 집행유예야. 그러니까 이 정광훈은 지금 아주 구차한 그 변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더라도 좀 적당하게 이빨 관리하셔야지.
이러시면 안 한 분 됩니다. 더 소개하셔야죠. 네, 저도 지금 예, 타이밍을 아이고. 못 놓쳤어요. 네. 네, 저희 우리 그 천공을 가장 잘 따라하는 우리 111 영식님. 네, 11세 박천공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성대모사의 최고가 이상민이잖아요. 네. 이상민이 천공을 박영식 앵커하는 걸로 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생겼는데. 아니 아까 잠깐 만났는데 네. 아 일단은 저작권은 그쪽에게 넘겨드리고 본인이 좀 모사권을 좀 드리려고. 요즘에 그래서 네. 황교안을 지금 일단 아 모사 요즘 중이세요. 저는 또 이상민 씨의 황교안을 또 황교안. 어떻게 황교안을 먼저 숫자. 부정선거 황교안이 가야 합니다. 딕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황교안이. 부정선거. 부정선거 제가 김기현 후보를 끝장내겠습니다. 아유 포인트 잘 잡았어. 포인트 예. 야, 이제 전문 MC로 곧 나가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박영식 코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아, 들어가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반대죠. 천국 성대모사 하는데 누가 부릅니까? 천공 무서워서 못 부를 아무도 수도 안 있어. 부르겠네. 네. 안 할게요. 저 얌전히 있겠습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천공 원래 이전하기로 그 이전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육군 아, 창조 창조 방저 공간. 그거 CCTV 공간. 없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이제 맞아요. 아예? 이제 네. 뭐 없고 네. 뭐 알리- 실제로 이번에 기선 뭐 그 저기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 TV 조선에서 예고기사 나온 거 보니까 천공이 한 건 아닙니다. 천공 측에서 네. 요게 실제 그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청문회 불러주면 나가겠다. 나가서 답변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누울 자리 보고 누웠다라고 이제 네. 김종대 전 의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CCTV는 뭐 삭제된 거 아닌가. 그거 뭐 제가 이제 이 포렌식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한 달 보관 기간이 있어요 CCTV를. 30일. 그 30일에서 이제 용량 때문에 삭제는 되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용량 삭제되면요. 덮어 쓰는 걸로? 복권 가능합니다. 포렌식으로. 포렌식이 가능하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예. 자동 삭제가 아니라 직접 삭제한 거예요. 아. 제가 오늘 키워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사회자님. 네,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그 천공 얘기 나왔어. 저 이제 오늘 정교환의 키워드는 천공 여전히 살아있다. 천공 이슈 더 불붙는다. 입니다. 너무 좋아. 제가 그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취재를 좀 했죠. 또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 에게도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천공적 의견을 들어서 네, 네. 간 사실이 없다. 첫 번째, 국회에도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와, 이제 김종대 의원 큰일 났구나. 이제 천공이 안 갔다 오는 걸 밝혀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네. 증거도 없구나. 막 이렇게. 야, 김종대 의원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 드디어 할 말을 하는구나. 더 잘 됐다. 따져보자. 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천공이 국회에 가겠다 그러고 간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가 아닌 옆에 있는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경찰청에서 CCTV가 없다고 밝혀버렸죠. 네. 그 뒤에 갑자기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안 갔다고 우기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증거다. 잘 됐다. 그러면 수사 더 속도를 내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육군 참유모 총령을 지냈던 남영신 전 육군 대장이 조사받았다 그랬죠? 예. 네. 조사가 아닌 것 같대요. 조사는 조사인데 서면 조사를 했대. 비대면 조사했다고. 비대면 조사가 저는 불러서 뭐 어떻게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서면으로 물어봤는데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그 내용도 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점점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고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애매하게 꼬여가죠. 그러면 육군 상사인지 원사인지 이 사람이 보고한 사람이 좀 문제예요. 보지도 않고 보고를 했단 말이냐? 육군 대장한테 공간 관리관이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점점 수사의 속도를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현심 전 총장의 비대면 조사로 드러난 것은 남 전 총장은 당시 공관 부사관 내지는 뭐 거의 이제 계급이 원사나 뭐 상사 이럴 테니까 상사, 예.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받기는 했다. 그렇죠. 들은 적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를 말했는지는 모른다는데
군체 계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절대 안 안 되지. 되죠. 네, 네. 절대 안 되지. 그렇게 구라치면 죽죠.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렌식 하면 나오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인데. 그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죠. 사태를 미궁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얘기는 야 이제 수사 한 3, 4년 가겠구나. 네. 그 뒤에 가서 결국 본인도 무혐의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갔는데 진실은 오간데 없어. 이제 이 작전을 어떻게 보니 뒤집을 것인지 지금 다시 고민하고 이거는 있대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특검이 간다 그러면은 이 CCTV가 그 공간 CCTV만 봤을 거라고요. 근데 주변 CCTV 다 뒤져봐야 돼요. 그럼 그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 두 대 갔다는 게 그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서 주변 CCTV까지 싹 다 삭제 못했을 거니까 특검 수사로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만 간 게 아니라 육군 그 사무실도 갔잖아요. 예. 육군 서울 사무실. 사무실? 네, 거기는 사실상 진짜 공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 CCTV를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요. 인증 삭제했잖아요. 삭제한 날짜가 다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고의로 자체가 삭제했을 삭제했으면 네, 고의로 자동 삭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거는 수사 안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특검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걸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뭡니까? 증거 증거부터 확보. 일단 확보를 해야 되잖아. 증거 확보. 근데 그때 CCTV 안 봤어. 한참 있다 보니까 CCTV 없어졌대. 그거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 CCTV가 없던데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쪽 공관 쪽 CCTV는 저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길목부터 해서 네. 뭐 수십 대에서 수십 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대 CCTV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뭉개는 방식이든 이렇게 느려지게 하는 방식이든 간에 이게 안 되면 뭐 이제 말씀처럼 특검으로 가야죠. 진짜 특검으로 가야죠.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밤에 취객처럼 술 먹고 쓰러져 갖고 행패 부렸다고 생각해봐. 야, 저 새끼 바로 고발이야 해서 고발하면 그 다음날 제일 먼저 CCTV부터 찾아갖고 그거 다 틀어놓지 않았겠어? 야당이 탄압받거나 정적이 뭔가 불리하게 행동을 한 게 있으면 이걸 드러내려고 그 마음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저 증거를 못 찾겠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사실이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무관하다. 대통령실 주장이 그러하다면은 그러면 김건희 계좌가 그동안 범죄에 이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응? 그러면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일이? 나는 주가 조작 전혀 안 했는데 내 계좌가 또 자기 엄마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본 걸로 돼 있다? 얼마나 환장할 일이야. 그런 범죄에 이용되면 좀 이득 보고 싶네요. 10억 5천이나 그 범죄 그 이용되는데 번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 전문가 얘기 네. 계시지만은 네.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이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항소를 해야 되는데 네. 항소도 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너무 눈치 많이 보여서 결국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그 공소 관리했던 그런 그 검사들은 다 세계은행이니 뭐 딴 데 네, 발령내고 다,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키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보더라도 주가 조작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해명에는 그게 이제 활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좌를 또 맡기고 손해를 보고 나왔다.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는데 사실 그 계좌를 맡기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그거는 1인 매매라고 계약서를 쓰고 운용보고서를 받고 그 거래 내역을 매달 보고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 내놓잖아요. 네. 그럼 계좌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이 주가 조작만 보더라도 지금 자기께 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분노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권오수 쓰레기라고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중형을 때려야 된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 많이 하는 그 김건희가 말이에요. 네. 하다못해 뭐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중형 8년이 뭐야 한 10년 때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 검찰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뭐 더 까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이득을 봤으니까 이거 좀 덮자 이런 김건희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증거 잡기 어려울 때는 그 전후의 그 대응 맥락을 보면은 알아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그리고 정권 끝나면은 그때 가서 그 일어났던 정황, 심증 이걸 갖고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증거 잡아내고 처벌을 하면은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저 스픽서 전공께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무려 48번 5일 동안 막 이거 저 위장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통정 거래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 한 15억 5천 벌었어. 음. 내가 가만히 있겠어? 그 돈을 내가 먹든지 아니면 저놈이 내 통장
이제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보면. 상식적으로 그럼 아니 밖에 나왔더라도 야 박영식 천공 너 왜 이래 내 통장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임마 최소한 반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혼자 다 닦아먹었어. 많은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 서성님은 통장이었다. 아 그래? 뭐가 있어요? 서성님은 스마트폰도 몰라요. 통장이라는 게 없다. 그래? 없어요. 그럼 내 거였네 원래. 아니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무슨 이걸 그 재판 이제 1심 선고 나온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백하다는 게 증명됐지 않았냐는 거를 그 장문으로 이렇게 써서 내놓는 거 보니까 어디가 결백해? 수사를 안 했는데. 아예 소환도 안 했죠. 소환 불응했고. 아, 술을 먹었는데 네, 네. 음주운전 안 했다고 얘랑 그렇죠. 똑같아요. 맞아요, 미친 맞아요. 거예요. 내가 이 비유 많이 하는데 백지야. 김건희가 안 해서 백지라고. 백지인데 수사를 안 해서 백지야. 아, 맞아요. 수사를 했는데 백지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해서 백지인데 그래서 백지인 걸 갖고 봐라 결백한 게 드러났다. 아, 이 논리야 이 논리. 진짜 한심한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글 읽고 문맹률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엄청 낮은 국가예요. 네. 다 글 읽고 문맹 해석할 줄 알거든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내놨던 판결문에 등장한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해명을 한 걸 보면 진짜 가관이어서 아니 이거는 누가 봐 이건 초등학교생들이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할 대목이에요. 네. 진짜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그 배우자 일도 아니고 개인이 때 사인이 때 일어난 일을 왜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공무원이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이용을 맞네. 합니까? 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김건희를 보좌하는 무슨 비서관 한 명이 그 사람이 김건희 비서관 실명 걸고 해명을 해야지 저렇게 해명하면 안 돼요. 대통령실이 책임질 일이 아니건 저거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비서가 정확히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죠. 지정이 돼 있어도 공개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구성실 자체가 누군지 없으니까 모르죠. 누군지 누가 모르고 뭘 어떻게 그냥 하는지 모르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끌고 다닌다면서요. 네. 혹시나 이제 이거 같은 시스템이 경우에는 사실상 제2부속실장이라고 부르는 분한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뭐 조언을 구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야, 갑시다. 요거 네. 난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긴장된다. 반대편에 있어서 괜찮아요. 김건희하고 저기 8명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만난 때가 네, 있었고요. 네, 네. 거기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온 정보 같습니다. 어. 그때 너무 관저에 불렀을 때. 관저 불렀을 네, 때. 네. 같이 그게- 식사하고 했을 때 근데 거기 사람들 얘기가 와, 그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데 그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수준 낮은 거의 그저 시정자뼈들끼리 하는 잡담, 술자리에서 하는 잡담만도 못한 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국가의 미래 이런 거 뭐 그건 둘째치고 뭐 그 부인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뭐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아니 뭐 흘러나온 얘기가 그 뭐 보도가 된 것만 해도 윤석열이 노래 잘하고 인생이 불쌍해서 결혼했다며 이런 얘기했다면서.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 이번에 나왔어요. 이미자가 언론에 보도 나갔잖아요. 이미자가 아니라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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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말로는 뭐 윤석열이 이상형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뭐 인생 구제 주려고 결혼했다 그러고 하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남자 어떻게 꼬셨는지. 아까 남자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그렇지. 아. 그러니까 모아놓고 대통령 부인이란 자가 하는 얘기가 아주 그 수준 낮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대화들을 했다는 거야. 아니 뭐 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우리 와이프가 날 꼬신 거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얘기 듣고 별걸 다 알아 이러겠죠. 그 자리 아, 윤석열이 별걸 다 알아. 별걸 다 알아. 그 자리에서도 윤석열이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윤석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잡혀 산다. 아 윤석열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그 자리 없었나요? 아이고, 예, 그 예. 하여튼 다른 자리에서 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뭐 예의 바르고 범절 있게 이렇게 했어. 뭐 보통 뭐 우리 같으면 잠깐 여기 와보세요 인사 좀 하시지요. 아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모시면서 하고 있어서 야 이게 대통령의 부인 사랑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5층을 김건희가 쓴다고 하대요. 맞아요. 바꿔서 쓴다. 2층, 5층 막 교차해서 근데 쓴다 그러더라고요. 2층도 네. 2층도 일부분을 또 김건희가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맥락. 김건희가 5를 좋아합니다. 아 숫자 5.
휴대전화 뒷번호도 5번, 코바나 컨텐츠 호시스도 뒤에 5번 끝나고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그 차량 뒷번호도 5고 그 5층으로 사실 윤석열 집무실 정한 것도 아마 그 김건희 뜻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래서 5가 어떤 주술적 무속의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 옮겼나? 청와대 집무실이 낮거든요. 3층까지밖에 없어요. 비서동은. 아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가? 예. 본관도 2층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요즘 그런가? 김건희가 좀 또 사라졌는데 사실은 아마 그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개입하다가 좀 사고 쳐가지고 이제 좀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한창 김건희가 밀고 나올 때 그 마케팅 이미지는 바보 온다를 대통령 만든 평강공주 이미지를 가지고 막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게 그냥 이제 얘 노래 잘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얘 모자란 놈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국정운영도 내가 해야 돼. 이 모자란 놈은 안 돼 혼자서는 쫙 밀고 나왔었거든. 쫙 밀고 나오다가 지금 전당대회 막 복잡해지면서 약간 또 숨었었어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자기가 나댈 때 불리하면은 그 몸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또 지지율 슬쩍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나타나. 튀어나와 또 갑자기. 그 예전에 그 다문화 비서관 그 김성회라고 김성회. 알죠, 알죠, 민주당 알죠. 김성회 말고 저쪽 김성회 있잖아요. 뉴라이트 김성회. 예. 그 사람이 발탁이 된 게 바로 바보 온다니까 평강공주 칼럼을 썼어요. 어디다? 전광훈 전광훈 신문에. 신문 자유일보. 전광훈 딸이 거기 발행이야. 네. 아. 그거를 보고 픽업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었잖아요. 그 청와대의 직책 이름 중에 종교란 게 들어간 게 최초였어요. 보통은 그치. 네, 보통 업무 중에 이제 뭐 종교 담당 이렇게 있는 거지 비서관 이름에 종교가 들어갔다? 저는 이것도 김건희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 네. 사람은 그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김성회 씨는 무교야 무교. 요거는 이게 아마 그 자유일보 그 전광훈 신문에다가 기고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로 묶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최근에도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과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각기 다른 형태로 대통령실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여전히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천공 문제도 이렇게 대충 뒤집고 엎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까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일보나 또는 뉴스토마토가 특종 보도할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천공이 왔다 갔다는 전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 흘러나왔다는 것이었죠.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좀 잊고 있는데 어찌됐든 천공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덮어야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덮어야 되는 이 일종의 그 프레임 안에서 대통령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김건희 쪽의 이야기는 아무도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동의해서 이번에 그 주가 조작 그 1심의 권오수 최종 선고 공판할 때 나왔던 대통령실 해명 자료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사실은 이 분노를 하게 만드는데도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내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노타치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언론들이 보도할 때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네.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네. 근데 이거는 거의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와 주가 조작은 무관하다 이번에 네. 판결 결과를 토대로 입장냈을 때 MBC하고 한겨레이긴 하지만은 그쪽도 웬만하면은 대들려고 하진 않거든. 그렇죠, 근데 너무 그렇죠. 터무니없으니까 네.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나오는 브리핑이 있는데 홈페이지도 그중에 있어요. 6개 중에 1개가 천공이고요. 5개가 다 김건희 관련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은 없어요. 아니 이제 이 나라의 법을 보면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 말고는 그 어떤 의전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래 여긴 도대체? 아니, 김건희가 뭐라고? 뭐 약점 잡힌 거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윤석열. 아니 그거보다도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닌가. 네. 누구로 하여금 그래서 가스라이팅 지금 그런 당했다? 얘기도 나와요. 제가 방금 안혜옥 선생 만나고 봤는데 안혜옥 선생 아시죠? 줄리 네, 의혹을 네. 최초로 밝히신 분인데 요즘 재판을 받고 계신데 아니 아직도 지금 계속 공판 준비기라는 거야. 그리고 판사도 아주 재밌는 게 예. 원래 이제 A 판사가 있었는데 예. 이준철 판사라고 아시나? 네, 네. 지난번에 네. 그 곽상도 아들 50억 예, 문제. 예. 그 판사로 바뀌었다가 예.
또 다시 A 판사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왜 왔다 공판 갔다 준비 기일인데 판사가 그 2번 바뀐 거야, 2번. 이거는 그래서 그 우리 저 안혜옥 선생 해석으로는 이준철이가 그 저기 한동훈이하고 동기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철이 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안혜옥 선생 집 밟는 판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준철이도 그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재판이라고 판단을 그 했든지. 재판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안혜옥 선생이 네. 줄리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것 거기에 때문에 명예훼손 봤다. 그러는 그렇지. 옛날에 봤었다고. 명예훼손에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해서 예. 김건희가 예. 나 줄리한 적 없다. 줄리할 시간 없었다. 그 사실 기소 이유도 그거라는 거야. 근데 줄리가 이제 김건희가 난 줄리한 적이 없다. 그 멘트 갖고 허위사실 유포했다. 근데 그 김건희의 해명이 그때도 나는 절대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바빠서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사건은 어쨌든 저 김건희가 나와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나 그러면은 공직자들은 안 불러주고 서면으로 갈 때가 있는데 김건희는 법적으로 공직자 나와야지. 안 나올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못 하는 거지. 진행할 수가 없죠, 저거. 자연스럽게 주제가 지금 이제 그 두 분에게 또 모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쪽 키워드를 넘겨받아가지고 제가 네. 하나의 키워드를 또 드리자면 소설.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네. 소설 이퀄 또 가짜 뉴스.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얘기들을 다 가짜 뉴스 내지는 소설이라고 자기들한테 규정하시니까 불편하면 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은 이제 후보 시절로 넘어가 보는데 SBS에서요.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 맞아요. 요리해 찍은 적이 있어요. 이제 후보들마다 다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찍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집에 가서 찍을 때 관계자의 이것도 소설이니까 소설로 받아들여 주세요. 같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두 분이 방을 따로 써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뭐 TV를 보거나 뭐 한 적이 없대. 그래서 거실에는 가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집사부일체 팀이 와가지고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좀 집 같아야 되잖아. 근데 거실에 나와가지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뭘 안 하니까 거실에 뭐 놀 게 없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없었잖아요, 그 네. 촬영 현장에. 그렇죠. 제 얘기는 네. 그동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같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는 동안은 썩 그 거실 한 공간을 아니, 같이 공유할 일이 없다. 같이 안 살았다는 그 의혹이 제기를 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같이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안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내 왜냐면 소설보다 더 큰 소설이 있었네. 그 부엌에 예. 이렇게 뭐 참기름이나 간장 이렇게 쫙 전시라 그러나? 예. 진열. 진열에는 이게 나하고 똑같더만 하는 스타일이 혼자 사는 네. 남자가 그냥 마구잡이를 해놓은 스타일이야. 더군다나 김건희 씨는 그 미술 장치 미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공중파가 자기 집 찍으러 들어오는데 그 꼴을 완전 변희재 집하고 똑같아.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조미료 넣는데 막 그러니까 그냥 참기름 아무렇게나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예.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어? 쟤는 와이프 뭐 하나 이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같이 살면 저걸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 완전 혼자 사는 집이야 이거. 그 전에 윤석열이가 그 바지 앞뒤로 뒤집어 입고 나왔다. 그 설이 있었잖아. 그 설. 그것도 실은 진짜? 김건희가 어떻게 저렇게 나가게 돼버려뒀나. 그래서 미국 어디 외국 갈 때 머리를 산발해서 나타났어요. 그렇지. 근데 김건희는 다 하고 왔어. 같은 집에서 편해. 나오는 게 와이프는 머리를 쫙 하고 남편은 산발하고 나타나면 누가 욕 먹냐고. 그리고 아니 나는 박천공 소설이 안 돼. 너무 옆에서 큰 갓세. 소설이 계속 나와. G20회의 마치고 이제 성남매 서울공항으로 네. 내렸단 말이죠. 네. 영상 잘 보면은 윤석열 따로 가고 김건희 따로 차 가고. 두 대로 따라갔어. 그때는 이미 관저가 저 용산으로 이전된 뒤에요. 아니 그러면 맞아요, 관저가 맞아요. 이전됐고 새벽에 왔단 말이야. 새벽에 온 것도 이상하지. 그 저기 필리핀에서 오는 건데 왜 새벽에 와? 그렇잖아. 미국에서 오느냐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필리핀에서 시차도 거의 없는데 새벽에 오냐고. 그래서 부부싸움 네. 설이 있었고. 예. 일단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윤석열 따로 가고 김건희 따로 갔어. 맞아. 그때 그런 장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그런데 가는 그날 거. 네. 일정이 뭐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지. 관저에 김건희가 가서 이제 쉬고, 그 그래도 오랜 여정이었으니까 윤석열이는 뭐 일보러 그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날 일정은 내가 봤어요. 공식 일정 없어.
없었어. 그리고 대통령이 새벽에 왔는데 쉬어야지.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둘이 따로 가. 그러니까 이제 해장술 하러 가나 야, 해장술? 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다 있는 스토리를 말씀하시니까 제 소설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아, 계속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어쨌든 요점이 뭐냐면 예. 요점이 뭐냐면 둘은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을 두고 이제 옛날에도 그랬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가보니 아무것도 뭐니 없어서 뭐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SBS 팀이 오잖아. 네. 그러니까 집 같아 보여야 돼가지고 네. 다 새로 샀다는 거야. 어. 네, 다 새로 사고 집 같아 보이는 걸 연출을 했는데 이제 그거 연출을 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소설입니다. 각 방을 쓰는 건 당연하고 냉장고도 따로 쓴다는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식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냉장고 하나 있고 그리고 여사님의 냉장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있어. 술랭. 가정부 선생님의 냉장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화를 이제 소설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번은 이제 이거 저기 누님 멘트 해주셔야 돼. 나 부대찌개 먹고 싶다 누나 언니 얘기 한번 해줘요. 그 가정부 그 대사로. 그 대사로. 나 부대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가정부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부대찌개 끓여야죠 해가지고 냉장고를 뒤졌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C 냉장고도 뒤졌어. 여사님 냉장고 뒤졌어. 아니 그럼 아무리 쳐도 소세지랑 햄이 없는 거야. 그래서 B 냉장고를 뒤졌어. 본인 냉장고를 뒤졌더니 내가 사는 소세지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다가 A 냉장고에 가가지고 남편분의 소세지를 뒤져가지고 둘이 맛있게 이제 부대찌개를 끓여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끓여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저녁에 이제 둘이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 하고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 소세지 어디 갔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기 냉장고에 그 소세지가 어디 있나? 물어봤더니 저희가 아까 사모님이랑 부대찌개를 그게 독일식 소세지인데 그걸 부대찌개 해 먹었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역정을 내셨다는 와, 이 소설 아닌데? 소설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정도로 냉장고도 3개도 있고 집 같지도 않은 집 거실을 살았는데 집 사고 일체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엄청 애먹었다는 얘기가 요 이제 시작이죠. 아니 밥을 따로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 왜 소세지를 그렇게 좋아하셨겠어? 맥주 안주. 술 한잔 맥주 근데 네, 그게 되게 네. 비싼 소세지였대요. 근데 몰라가지고 가정부 선생님이 부대찌개 다 끓여 먹어버린 거야. 이게 정상의 부부라면 그냥 먹었구나 하는 거지. 그 그게. 윤석열이는 뭘 먹든지 술이 없으면은 못 먹기 때문에 이현주 씨하고 둘이 이제 대선 전에 만나는데 이현주 씨 술 안 마시거든. 근데 어쨌든 자기랑 이제 1대1로 여성이 술 안 마시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그냥 혼자 자기가 따라 먹고 상관없이 저녁 먹는. 저녁 먹는데 저녁 먹는데. 혼자 계속 더 시켜 먹고 곱빼기 시켜 먹고 수퍼 먹고 이랬다는 건데. 김건희가 술 먹는 거 싫어한다며. 네. 그럼 같이 밥 먹는 거지. 네, 근데 진짜 이 모든 얘기가 다 잘 맞아떨어지는 소설을 소설이다. 제가 입수해서 듣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서방님의 냉장고에는 굉장히 많은 산의 진미가 담겨 있답니다. 진짜로 좋은 것만 많이 드신대요. 네. 그래서 그 소세지도 비싼 소세지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안주거리들은 굉장히 다 비싸고 좋은 것들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금을 얼마나 좋은 거 처먹을까? 저는 주어를 얘기하지 않 주어를 서방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소설 하나 써드릴게요. 네. 이 들었던 소설인데 오늘은 소설 소설로. 많이 나오네. 오늘은 소설로. 실제로 이제 한 10몇 명 정부 공직 행사하고요. 저녁에 이제 보통 만찬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만찬을 할 때도 늘 그 사진 하는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고요. 그렇죠. 전속. 대통령은. 네. 이 카메라맨 말고 네, 사진을 있어요. 찍는 사람은 네. 대통령이 이제 공식 만찬 같은 거 하고 나면 끝나고 나 뒤풀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 행사에서 전국에 있는 이제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이 자기 고향이 좋은 술이라고 40도짜리를 40도? 소주가 보통 20도인데. 예를 들면 안동소주 같은 게 뭐 전국에 이강주 명주들 이런 있잖아요. 거. 네. 근데 이런 술을 몇십 병을 가져와서 한 병씩 데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 술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좀 다 나가. 오늘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들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어야죠. 야, 다 끝났어. 다 나가. 다 나가. 아이, 그래도 안 된다. 좀 나가라는데 왜 이래? 나가. 이렇게 해서 다 내보내고요. 그 같이 만찬했던 사람하고 폭
폭탄을 말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야, 그때 두 가지 이제 사실이죠. 하나는 여사님이 없을 때 엄청 마신다. 두 번째, 이제 경호처 직원도 필요 없이 술 마실 때는 다 나가라고 술을 마실 정도로 그러다가 찌르는 갑자기 술을 뭐 술 마시다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뭐 그래도 뭐 옆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도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고 폭탄을 즐긴다 이런 말씀을 소설로 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영빈관에 이제 뭐 사람들 요새 많이 부르잖아요. 상호대 영빈관에. 거기서 1차하고 관저 2차 가서 하는 거 요새 거의 공식인 것 같던데요. 근데 안주를 그렇게 좋은 거 먹는 사람 치고는 최대집 회장이 직접 그 소견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팔다리가 너무 가늘다. 아 그럼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당뇨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안주 없이 그냥 깡으로 마시는 스타일이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저렇게 좋은 거 먹는 사람 치고는. 맞아. 근데 운동은 안 하는 거 확실한 것 같고. 아 맞아요. 아예 안 하는 것 같고. 네. 뭐 당구 좀 친다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요즘에는 활도 이렇게 막 쏘던데 8점 쐈잖아요. 아 근데 굉장히 잘 쐈던데. 부동신데 그게 돼요? 부동신데? 그 부동신데 그 정도로 부동시가 아닌 거지, 부동시가 당구 600은 말도 안 된다. 당구 부동시가 막 8점. 그거 막 공이 두 개 보이는데 당구를 넣었죠. 아 그렇지. 근데 부동시가 이제 나중에 나을 수가 있나요?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말도 안 이러면? 되는 아니 부동신은 아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네. 뭐 시력 군대로.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제를 그때는 받는 거거든요. 부동시였고. 근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보고 이러면 그 사나이 대 사나이로 만나면 그렇게 화끈한 사람일 수는 없대요. 네. 이게 맞다 싶으면 바로 전화, 야 그거 그렇게 저렇게 예산 이거 떼줘 어떻게 이런 거는 정말 정광석화처럼 의사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거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 혹시 정리한 대표님 뭐 혹시 그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적극적 결정이 가진 단점도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 그런 적극적 결정이 어떻게 보면 화끈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누군가 현혹하는 순간 대통령이 쑥 빨려 들어가기 그럼. 때문에 네. 얘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이제 또 낳을 수도 있기 아니 때문에. 일반인들만 하더라도 술 좀 취해가지고 술값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냥 가게 박살나는 경우 천진데 국가 재정을 움직이는 게 술 먹고 확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맨날 술에 취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분단 상황에서 위급한 일이 생기는데 술 먹어서 뭐 우왕좌에서 만약에 진짜 전쟁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난 그거보다도 네. 더 걱정되는 게 천공한테 가스라이팅 됐다면은 천공이 지금은 질량이 있는 폭탄을 던질 때예요. 그래서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 또 폭탄을 쏘는 경우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어디 버텨주세요. 폭탄은 진짜 좀 두렵게 이거 좀 두려운 멘트긴 한데 네. 무거운 질량으로 폭탄을 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큰일 나는 거지. 자 이제 하나씩 드시겠습니다. 아유 풍부한 감사합니다.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 예. 전달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기왕민 저더 큰 걸로. 예. 큰 전 걸로. 조그만 거 주세요. 조그만 거, 예, 조그만 예, 거요. 예. 조그만 거 드세요. 아니 근데 하나씩 어떻게 까보시고 까는 거지 이거? 이거 네. 그냥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이 계속 뒤로? 까드려요. 자 천혜향에는 풍부한 비타민 C가 아유, 들어있고요. 향기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요. 식이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돕고 껍질 구연산 엄청 성분이 얇아.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팬이시라고. 귤의 일종이에요? 귤이죠, 천혜향. 그렇죠. 귤의 일종인데. 이거 어디 봤어? 귤을 이렇게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거죠. 약간 한라봉, 천혜향 뭐 이런 거 같이. 과즙이 엄청 풍부하다. 엄청나네. 생선회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고. 야 이거는 너무 이분은 맛있다. 제주도에서 이걸 만드신 거죠. 아, 네.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자연인 해리 농장은요. 3대가 감귤 농사를 지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부부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계십니다. 아, 잘 드신다고 댓글에 막 아유, 잘 드신다고 돼 지금 있어요. 댓글 난리 났어요. 우리 잘 먹는다고. 자, 스픽스 광고 기념 특별 이벤트가는 중과 3kg 26,500원, 아이고. 5kg 35,000원, 10kg 59,000원인데요. 더보기란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세하게 자연인 해리농장 조세감귤 드실 수 있고요. 자, 바로 이제 우리 네. 임세현 대변인 키워드 듣겠습니다. 저요? 아니 하도 김건희 얘기 많이 해서 아니, 저는 그냥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란다. 윤석열이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그럼.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특히 들어서 그 부분은 네, 또 네. 두려움을 또 어느 분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네. 한동훈. 한동훈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편이에요. 아. 보세요. 지난주 저 뭐야? 응? 곽상도 건도 있어. 네, 네. 곽상도야 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네, 아, 네.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진정도가 아니라 또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네. 뭐 그리고 김건희 건도 그렇고요. 아주 그렇죠. 엄청난 숙제를 안겨 받았단 말이지. 음. 난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네. 이슈를 이슈로 덮는 네. 이슈를 그 뒤집어 엎는 음.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너에 몰렸고요. 어떻게든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건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네. 이재명을 과연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돌연 친 것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쫄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네, 예.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런 키워드를 만들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고발 사주 건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발 사주 건에서도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던 이런 현황 그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김웅 의원은 무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무죄가 수사관의 이런 그 기록을 약간 그 변형해서 조작했다는 것도 나왔는데 그 이면에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저 시작점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조성은 씨라고 있습니다. 그 네. 실제로 알죠, 풍부한 알죠.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네. 그 친구가 조금 뭘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네, 두려움은 네. 태블릿 PC지. 태블릿 PC에 태블릿 대해서 PC 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거 봐요. 조선일보에 전면에 광고를 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다 봤을 거예요. 모든 신문을 다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태블릿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고발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제대로 걸렸으니까. 예. 다른 것들은 뭐 증인, 증언 이러니까 뭐 엎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과학적으로 딱 증거가 잡혀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이거는. 그래서 제발 안 터지지 마라 이렇게 주문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이거 받으면은 대박이에요. 지금 저 한동훈에 대한 탄핵으로 가야 된다.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태블릿 PC, 제2 태블릿 PC 것만 갖고 해도 맞아요. 윤석열까지 보낼 수 있어. 네. 예, 이런 그 아주 필살기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싸워야 될 국면이란 말이죠. 그냥 뭐 규탄대회만 하면 뭐예요? 규탄대회 걔네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그 두려움이 여야 상관없이 서로 윤석열까지 두려워해? 다 서로. 서로 두려워. 네. 아유. 그러니까 천공의 국정농단 지금 제2 태블릿 PC의 조작 이제 이런 것하고 마지막 하나가 이번 3월 8일 날 전당대회에서 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또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원하는 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격차가 얼마 없었다. 특히 천하람 후보 같은 젊은 개혁 보수가 약진을 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제 입지가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데서 지금 이제 잠복해 있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어떤 계기로 터질 거 아닙니까? 천공 같은 경우도 봤던 사람이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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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온다. 태블릿 PC 문제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네. 이거 내부에서 뭔가 조작된 게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더 몰리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밖에 없겠냐고. 다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면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통령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져서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천공이 다시 터졌을 때 네. 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말씀이 갑자기 올 6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예. 6월 말까지 안 되면 음력 6월까지 되거든요. 미국 시간.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좋지 예, 않다. 네. 예. 일단은 저 윤석열 같은 경우 그 3월 8일 전당대회 결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만 오더라도 이건 개망신이다. 네. 자기가 미는 정말 뭐 빤스까지 벗어가면서 밀었던 후보가 50%를 못 넘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네. 예, 물론 저는 안철수가 결선 가서 엎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 안철수 같은 경우 지금 2등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2등 전략. 2등. 안전한 2등. 1등 됐다가는 엿든다. 지금 그 공포가 있다는 거야. 1등 됐다가 1등을 하면 여시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철수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조용히 로키로 갔다가 2등 되는 거. 네.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야 네. 차기를 노릴 수 있으니까. 네, 저 이거 안캠 쪽에 들은 얘기인데 저번에 이제 지지난주 정도로 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압박 왔을 때 반반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그게 좀 더 기울었대요. 철수해야 되는 안 후보 말고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의견을 좀 더 이쪽으로 기운 이유가 토론 때문에. 너무 못하더라고요. 너무 벌벌 진짜 떨더라고. 벌벌 떨어. 왜냐면 발음을 못 왜냐면 하잖아요. 준비를 하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안 후보가 자신감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러 번의 이제 토론 기회를 거치면서 나름 내공이 좀 쌓였다고 본인도 판단했고 연습을 대선 때보다 덜한 것도 사실이래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거의 완전 처음에 그 방송 울렁증 있었던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결과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대요. 아, 난 저 보다가 저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뛰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는 것 같다. 캠프 사람들이 네. 눈을 이렇게 막 진짜 막 너무 불안하게 봤대요. 그 이유가 뭐야? 그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렇지, 못하고 그거예요. 쫄아가지고 그거야, 네. 그거. 가려서 그러니까 하려니까 본전도 저것도- 못 찾을까봐 더 이상으로 갔다면 본전도 못 아니, 찾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토론자들이 뭐 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 다 고만고만한 상태인데 갑자기 벌벌 떠는 게 뭐야?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요. 나는 인생 철수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손가락 그 자른다고 한 거 네. 그거 물어봤어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되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1년 후에 얘기해서 그걸 질문을 하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는 또 없다 그랬죠. 네, 주어가 없대. 온갖 실언을 이번에 다 뱉어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박천공이 순간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예.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던데 비슷했어. 아 비슷했습니까? 아, 이것도 이상민 선생한테 사서 받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예. 기왕하는 김에 오늘 뭐 아닙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예, 예. 뭐 미다. 성대모사는 항상 예. 처음에 끄는 말 있잖아요. 예. 아, 에, 아, 이거. 아. 그것만 잘하면 한 80%는 잘하는 것 같아. 제- 안철수는 네네네.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웠네요. 저 우리 네. 아닙니다. 나ገብ이 형. 예. 누가 저기 그 이회창. 예.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그리고 김웅룡. 후. 저게 또 있고. 정주영 해보세요. 정주영. 이빵. 해봤어? 아유 왜들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성대모사 학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좀 개그 코드 좀 넣게. 이번 주 많이 넘쳤어요. 예. 우리 이제 이상민 씨가 뭐 예. 지금 대권을 다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예. 포식자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정행 은퇴하려고 합니다만.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한 만나가지고 요즘 건강 괜찮아요 하니까 아우 요즘 피곤해 죽겠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다니는 모양이더라고. 예. 집에 가서 이상민 매일 씨 연습도 그거. 해야 되고. 이상민 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아주 똑같아요. 네. 그 저기 그 잔웃음. 와, 그건 진짜 잔웃음에서 제가 빵 터진다니까요. 호호호. 뭐 뭐라 그러더라. 참.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 변강세는 한번 보시면 변강세 이상민 씨가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네. 와, 완전 거의 빵 터졌겠네. 시간 풀로 성대모사 졸라 하다 갔어요. 네. 다 했어요. 와. 종합 선물 세트를 하고 왔잖아요, 그죠? 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요일이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 병강세 그 제가 사회 봅니다. 아 진짜요? 네, 녹화했어요. 우와. 이제는 뭐. 근데 뭐 그냥 그 다 변 대표님 책 얘기 주로 해가지고 네, 뭐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자가 발전해서 이야기하면 네. 왁자지껄이 이게 뭐 거의 이 시사 프로 육군 사관학교 같은데 이상민이 얘기 와서 떠가지고 나갔지. 이제 임세현 지금 박사 나와서 완전 떠지. 사실은 우리 힘이 아니고 변 대표 힘이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예, 많이 업혀가죠. 축하합니다. 아유, 그러면 프로그램. 병강세 나간 거는 그 완전 에이스들만 나가던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지원 거의 에이스들만 대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태블릿 책을 정독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2권이나 이번 거 말고 1년 전 거도 와. 완전히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가지고 예. 그 강성범은 아예 안 읽고 나왔고 아예 모르시더라고. 화요일 날 좀 태블릿에서 A부터 Z까지 쫙 와. 설명을 해드려서요. 네. 이제 키워드
태블릿? 왜냐면 이게 좀 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예. 제가 가두리로 제가 좀 가두리. 팁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매불쇼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그 이재명 대표 오늘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이 규탄 대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됐어. 이 정권의 정체를 잘못 잡고 있으니까 싸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거를 윤석열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어지는 군사 정권의 후예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그러면서 이런 독재 정권이 검찰을 사유했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야. 이 정권은 민주화 이후에 중정하고 경찰 대공부가 박살나면서 검찰이 이제 예전에 중앙정보부나 이 경찰 대공부 역할을 해서 검찰을 갖고 정적을 죽이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이게. YS가 처음 악용을 했죠. 홍준표 시켜가지고 박철원 쳐주면서. 그럼 그 정권에서 YS, DJ, 노무현, 뭐 쭉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요. 그건 다 똑같아. 검찰을 다 악용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검찰한테 맞아서 나가떨어진 이유가 검사 출신들 제일 많이 기용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뭐 대통령실장, 막 총리 뭐 해가지고 계속 검찰을 이제 막 그 쪼니까 이 반발이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게 터진 게 사실 탄핵이에요, 검찰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살벌한 정치보복.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 그때는 200명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들을 막 이용하다가 사냥개로 이 사냥개들이 어느 순간에는 밥상을 앉아버렸어. 이게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군사 정권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 아니라 사냥개 검찰이 그냥 정권을 먹어버린 그렇지. 양 진영이 부려먹은 사냥개들이 밥상에 앉은 그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 그 민주당 사람들 얘기하면 독재 대 민주로 이렇게 대립각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어. 네. 다수 국민의 한 절반은 이거 다 적인가? 이 사람들은 다 윤석열 지지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에게 양 진영이 다 피해받고 있는데 이걸 다 안아주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딱 가두리를 쳐서 민주대 독재로 딱 구분하니까 예. 아군을 버리는 거야, 아군을. 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가두리를 깨고 남의 진영의 수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를 해서 지금 이들이 출세한 게 박근혜 수사,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3개인데 크게 저는 다 봤어요. 3개 수사를 다 봤어. 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사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교수가 박근혜 수사를 안 봐. 그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한동훈 윤석열이가 박근혜부터 보수 인사들은 잘 잡아놓고 수사 잘했는데 내 것만 못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이게 먹히겠냐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이 성남FC 뇌물 가지고 KJ고 미르재단 뇌물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은데 의도적으로 막 구분을 해서 박근혜는 뇌물 먹은 게 맞고 예. 이재명 먹은 게 아니다. 난 그게 법리로 따지기 전에 그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뭐가 있냐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박근혜 지사 열받게 하는 거 말고 예. 이미 처벌받고 다 끝난 사람을 얘는 뇌물 먹이 맞고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반대로 박근혜도 이거 조작에 당한 거 아닌가 한마디 했을 때 이 정치적 파장이 어떻겠어요? 이게. 광범위한 박근혜 층 다 흔들리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탄핵문제 운동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도 지금 침묵하면 안 돼. 왜 이재명 대표 수사 보면은 자기하고 당했던 거 비슷한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이재명, 박근혜 이 두 사람 정도는 리더 아닙니까 양진영의? 봐줘야 돼. 딴 진영의 수사를 하는 거를. 똑같은 놈들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진영의 적대 진영의 수사도 억울하면은 이거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하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은 바로 죽어요. 이것만 되면. 근데 이놈들은 벽이 있고 이 벽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 개돼지들은. 마음 놓고 양쪽을 친 겁니다. 이거. 예, 약간 그러면 저 임세현 대변인 좀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으로 짤 게 아니라 네, 네. 수사의 히스토리를 딱 이렇게 복기를 해보고 정치 검사, 조작 검사의 어떤 일반 국민의 어떤 대결로 이렇게 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를 이재명 대표가 뭐 조봉암 사건, 막 김대중 뭐 내란 사건 이걸 들고 나오더라고.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한 것들만 해도 조작이 천진데 그걸 들고 나와야지. 40-50년 전 걸 들고 나와요. 이 조작 퍼레이드를. 검사 독재, 그죠? 뭐 그런 네, 프레임이 네, 있긴 한데 그렇죠.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방식 자체를 그동안에 이제 잘못 이렇게 조작하고 억울하게 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쵸. 근데 이거를 딱 그 저쪽 박근혜 이쪽은 그때 했을 때는 응원을 했는데 그래서 네. 항상 그 검사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한동훈이고 그때는 뭐 맞다잖아. 응원했는데 너네 지금 수사는 억울하다 하냐. 그때는 니네 우리 잘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네들의 공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검찰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전광훈하고 손잡을 수 있다. 윤석열 태도라면. 그쵸.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 맞아. 전광훈은 나를 개자식이로 말하는 사람이고 예. 뭐 계속 지금 소송 폭탄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태도라면 손잡을 수 있어요. 같이 손 붙들고 끌고 응?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야. 윤석열 타도할 수 있다면 네. 뭐 검은 고양이, 흰 네. 고양이 네. 따질 게 아니거든.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씀이랑 동일한 거죠. 그 외계인이 그 지구에 침공을 했는데 뜻이 조금 다른 지구인들이 다 손을 합쳐가지고 외계인과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고 아쉽게도 저희 왁자지껄 토요일 버전은 오늘 요렇게까지. 너무 아쉽죠. 아쉬운데. 듣던 중에 아쉽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니 근데 내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변 대표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야 나는 혹시 그런 사전의 선입견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보수 정당의 팬으로서 저도 진보 그게 정당의 공감했습니다. 팬으로서 우리 거는 정당하고 옳고 타인이 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저도 이번 주말 내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좀 행동하는 지식인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탄핵이 아니라 사면될 때 제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그렇죠. 지금 보세요.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외치는 그런 분들하고도 손잡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타도는 시대정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그때 초반에 적폐청산이라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랑 이런 걸 했는데 그 반대 급부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적폐에 대한 기준은 너는 도대체 뭐냐? 너네가 말할 땐 적폐고 지금은 아니냐? 이런 거가 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표님 말씀이 아마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윤석열 퇴진과 이 반윤이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좌우 중도 합작 그 퇴진 집회를 했거든요. 대구에서 3월 12일에 부산에서 또 한 번 열립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네, 집회 네. 현장에서 저희 왁자지껄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왁자지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전계환, 변희재, 임세현, 김영민 그리고 박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